등장으로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생겼죠.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창작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송사라든지 언론사에서 하는 역할을 개인 자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훨씬 좋은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용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그 조항이 바로 앞서 말한 그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진, 영상 찍을 때 스치며 촬영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35조의 3 부수적 복제 등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자, 기존의 35조의 3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규정이었는데요. 이 법 개정을 5월 27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기존 35조의 3이 35조의 5로 대치되면서 내용의 그 순서가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5조의 3조항이 없다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바로 다양한 우리 창작자들이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신설된 35조의 3,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맛집을 촬영할 때 옆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 그리고 다양한 이 저작물에 대한 이 저작권 이슈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다른 조항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2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26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신문 그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 수 있다. 자, 복제, 똑같은 걸 복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송신, 여기서 말하는 공중송신이 바로 이제 인터넷 전송, 즉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것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 방송이나 언론사에서는 주된 어떤 하나의 특정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부수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저작재산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35조의 3을 지금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35조의 3은 바로 개인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실상 이 26조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35조의 5 공정이용 규정까지 같이 적용을 한다면 사실 많은 유튜버들, 많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작재산권자들로 하여금 배려할 수 있도록 좀 더 안전장치를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제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창작의 목적도 달성하게 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저작물들을 공정이용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새롭게 문화를 더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용하는 그 저작물, 우연히 찍히는 그 저작물이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컨텐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 맛집에 가서 음식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나 아니면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가보니까 멋진 미술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 미술 그림 작품을 계속 찍으면서 그 내용을 다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이게 메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야지, 대놓고 이 맛집에 가서 미술 작품을 보여주면서 미술 작품에 대한 어떤 원본 대체 효과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양의 복제를 하게 되면 그 권리자가 침해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은 이 35조의 5로 바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일반적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통상적으로 그 저작권자의 이익에 충돌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되,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4단계 테스트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 공정 이용 방식으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면서 그 침해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분명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영상을 제대로 촬영하고 있나? 라는 것은 아마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촬영하는 가운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은 그대로 빼면 됩니다. 편집 과정에서 그 내용은 덜어내고 여러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컨텐츠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작권법 35조 3에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맛집 갔을 때 부수적으로 촬영되는 여러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제한사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특정 저작물을 많이 비춰주면서 복제와 전송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광수 저작권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